살라한테 뭐 받았어? 지난 5월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팀이었던 노리치의 골키퍼를 향해 토트넘의 다이어가 했던 질문입니다.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상대 골키퍼를 향해 강하게 도발하면서 손흥민을 도왔던 다이어의 일화인데요. 최근 이 질문이 180도 방향을 바꿔 다이어 본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를 하던 중에 다이어가 살라에게 정확한 패스로 추가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어떤 위기 상황도 아니었고 리버풀이 엄청난 패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골키퍼의 롱킥이었을 뿐입니다. 축구를 보면 최소 20번은 나오는 그런 평범한 장면이었을 뿐인데요. 토트넘의 진영에는 수비수 3명이 있었고 리버풀의 공격수는 살라 1명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공을 앞이나 옆으로 보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모든 이상을 깨고 공을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혹 요리스 골키퍼한테 보낸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이어는 토트넘 진영 가운데 있었고 요리스는 골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최소 20m 떨어져 광활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었죠. 거기서 의도적으로 뒤로 공을 보냈다면 나연은 정말 프로 수준이 아닙니. 설마 아무리 다이어라도 그 정도는.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수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공은 다이어의 머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해도 실패해 머리가 아니라 공이 어깨에 맞아 버렸던 겁니. 이 정도면 진짜로 다이어가 살라에게 뭐 받은 거라는 의심은 합리적이죠. 전반에 토트넘이 밀린 건 사실이지만 후반전에 클리딥스키가 복귀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통계 사이트의 수치를 살펴보면 기대 득점값이 1.1대 1.18로 토트넘이 리버풀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다이어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후반에 토트넘이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는 3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경기였던 거죠. 사실 다이어는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계속 줄줄 새는 바가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상대 공격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경기 내내 무려 20번이나 공을 뺏겼습니다. 게다가 패스 성공률도 74%로 토트넘 평균 성공률보다 낮았습니다. 보통 센터백들은 골키퍼에게 백패스하거나 옆에 있는 윙백들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짧은 패스를 주로 구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높기 마련이죠. 리버풀전에서 반다이크의 패스 성공률은 실제 92%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1대2로 패배했던 지난 뉴캐슬전에서 다이어의 플레이는 막연한 체감보다 훨씬 나빴던 겁니다. 결국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3위를 뺏겼죠. 과거 김민재 토트넘 이적설이 있을 때 다이어의 존재 때문에 주전을 못하고 벤치에만 있을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개콘이 왜 망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솔직히 김민재가 토트넘에 왔더라도 콘테가 다이어를 고집했을 수도 있죠. 이 악물고 페리시치를 쓰는 걸 보면요. 토트넘 팬들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이어가 손흥민을 배신하고 살라 편에 붙었네. 살라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준 걸 보면 손흥민이 김민재를 추천할 때 그를 영입했어야 했어. 김민재는 전세계 탑 10 수비수가 됐다고. 로메로가 없으면 다이어는 바보가 돼. 랑글레한테도 가운데 자리를 뺏길 정도잖아. 콘테가 이거 하나만큼은 옳았네. 우리는 바스토니 같은 센터백이 정말 필요했어. 다이어와 맥과이어가 잉글랜드 주전이라니. 이번 월드컵 결과도 뻔하다. 전방에서부터 압박해주던 손흥민이 없으니 다이어의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났는데요. 제발 손흥민이 복귀하기 전까지 더 심한 실수는 안 하길 바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